도대체 뭘까? 2000XX 년 8월 6일 토요일. 만약 그 크리처가 벽을 자유자재로 기어다닐 수 있다면 창문 밖 외벽에도 기어다닐 것이다. 낮이라고 안심할 수도 없으니 창문으로 바깥을 살펴볼 수도 없게 되었다. 2000XX 년 8월 7일 일요일. 희미한 기억을 몇 번이고 되짚어 보는데 한 가지 의문점이 든다. 그것이 정말로 크리처였을까? 그저 문에 까맣게 그을려져 있던 게 아닐까? 포식자라면 시각, 청각, 후각 뭐든 뛰어나게 발달했을 터. 그동안 소음에 반응도 하지 않고 코앞에서 큰 소리를 내었지만 그것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내가 잘못 본 거였다면? 그저 스트레스 속에서 과민 반응 보였던 거라면? 하루 종일 현실 부정 섞인 논란 속에서 아무 해답도 얻지 못했다. 2000XX 년 8월 8일 월요일. 아직 식량은 충분하다. 씻지 못해서 불쾌하다. 2000XX 년 8월 9일 화요일. 식량은 아직 충분하다. 음식이 조금 물린다. 2000XX 년 8월 10일 수요일. 이제 그만 일어서야 할 때다. 이제 와서 현실 부정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식량이 아직은 풍족해 보여도 이렇게 상상 속의 위협 속에 있다면 무슨 의미인가? 그때 봤던 그것이 단순한 검은 얼룩이었는지 크리처였는지 알아볼 때다. 만약 비상구 문에 검은 얼룩이 져 있다면 해프닝이고 없다면 아마 크리처일 거다. 시발. 얼룩 같은 건 없다. 잘못 본 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또 다른 그것을 보았다. 시발, 이번엔 사이즈가 작았다. 소형견만한 크기였고 역시나 미동도 하지 않았다. 반대편 세대가 있는 복도 벽면에 붙어 있었다. 2000XX 년 8월 11일 목요일. 2000XX 년 8월 12일 금요일. 또 정신이 나갔었나 보다. 잠을 전혀 못 잤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눈만 감으면 그 검은 형체가 달려와 나를 삼키는 악몽을 꾼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아포칼립스라면 왜 나만 살아남았고 이 공간 전이라면 아무 힌트도 없는 거야? 왜? 2000XX 년 8월 13일 토요일. 눈앞에 더욱 현실적인 공포와 직면했다. 구해왔던 식량을 스트레스 때문에 퍼먹다 보니 금방 동나기 시작했다. 묵은 쌀이 있던 거 덕분에 식량 사정은 좋았지만 보존 식량이나 통조림은 일단 개봉하면 그날까지는 먹어야 하고 하나를 까면 그날 반찬으로는 충분했다. 그런데 그걸 끼니마다 하나씩 까며 퍼먹었으니 나만 할 리가 없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식수다. 루팅을 하며 생수를 몇 개 더 얻긴 했으나 냄비밥을 하면서 과소비를 한 것 같다. 인스턴트 식품이 물리긴 하지만 어쩌겠나. 살려면 먹어야 하니. 그리고 먹을 거를 얻으려면 나가야 하고. 2000XX 년 8월 14일 일요일. 재정비를 마치고 다시 루팅할 준비가 되었다. 그리고 이번엔 다르다. 크리처가 얼마나 위험한 포식자라도 이 소화기에 직격당하면 정신을 못 차릴 것이다. 눈이라 부를 만한 기관은 못 봤지만 소화기의 연막을 얼굴에 뒤집어 쓴다면 분명 효과가 있을 거다. 아니, 있어야만 한다. 놀랍다. 참으로 놀랍다. 웃음이 다 나올 지경이다. 녀석들한테 소화기가 먹힌다. 아니, 먹히는 수준이 아니라 해치울 수가 있다. 이번엔 복도에도 비상구 문에도 그것이 없었다. 복도는 길게 일자로 연결되었으니 더 둘러볼 필요 없이 바로 가까운 집의 문짝을 뜯었다. 문을 열자마자 그것이 보였다. 현관문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서 있었던 그것을 보고 나는 잠깐 얼어붙었다. 하지만 두려움과 공포는 곧 분노로 불타올랐고 계획했던 대로 소화기로 녀석을 지질 준비를 했다. 그때까지는 크리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녀석과의 거리는 약 3m였고 소형견만한 포식자라도 충분히 달려와 물어뜯을 거리다. 녀석과 대치한 지 30초. 오히려 내가 무한해질 정도로 녀석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더 가까이 다가오길 기다리는 것인가 싶을 때 착시였는지 눈에 눈물이 맺혔기 때문인지 녀석이 슬쩍 움직이는 것 같았고 위협을 느낀 나는 본능적으로 방아쇠를 눌렀다. 그리고 의외의 결과가 벌어졌다. 소화기의 분말을 흠뻑 뒤집어 쓴 크리처는 싸구려 무료의 셋에서나 들릴 법한 힘 빠지는 괴수의 울음소리를 지르며 발버둥 쳤다. 끼에 같은 단말말을 내지르고 크리처는 그 자리에서 소멸이 된 것이다. 크리처가 있던 자리는 범벅된 하얀 분말 위에
까만 검댕을 칠한 흔적만 남았을 뿐이다. 일단 소화기가 먹힌다는 것을 알았고 이 비명소리가 동족을 끌어모을 것 같은 생각에 일단 집으로 돌아왔다. 2000XX년 8월 15일 월요일. 아직도 그 상황이 눈앞에 그려진다. 두려움의 대상을 직접으로 해치우는 느낌이 그런 건가? 이제 더는 두려울 것도 없다. 나는 다시 식량을 구하러 나갔고 마지막으로 봤던 그 장소는 변함이 없다. 흰 분말 위에 까만 검댕이. 검댕 같은 물질이 어떤 질감인지 알고 싶지도 않고 누가 봐도 피부에 닿으면 해로울 게 뻔해 보인다. 딱히 냄새는 나지 않았다. 몇 번을 문을 따고 들어가도 이상할 정도로 평온한 집안을 볼 때마다 소름이 돋는다. 정말로 이 공간 전이인가? 분위기만 아포칼립스인 이 공간 전이라면 말이 되긴 하는데 라는 혼잣말도 내뱉으며 빈집을 뒤적였다. 2000XX년 8월 16일 화요일. 이제 식량도 크리처에 대한 위협도 걱정 없다. 당장에는 이 7층에서 구한 식량이 떨어지면 다른 층이라는 미지의 세계로 모험을 떠나야 하며 처음 마주했던 문짝만한 크리처가 소화기에 먹힐지도 의문이다. 오늘 문짝 8개를 뜯어 대략 10일치 식량을 얻었고 소화기도 집집마다 가정용 소화기가 있으니 잔뜩 모아놨다. 2000XX년 8월 17일 수요일. 문득 다른 생존자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었다. 어떤 소설 속 이 공간 전이 되더라도 다른 생존자와 교류할 수 있는 요소 또는 직접 조우할 수 있는 상황도 있다. 일단 복도 창문에 짧고 간결한 문장인 SOS를 적은 종이 3장을 붙였다. 복도 창문이면 맞은편 아파트에선 베란다, 창문 방향이니 금방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2000XX년 8월 18일 목요일. 각종 생필품을 구해온 덕분인지 야간에도 활동할 수는 있지만 느긋이 독서할 형편도 아니고 야간의 활동을 나가기엔 아직 미지의 위협이 있다. 어째서지? 왜지? 왜 크리처가 베란다에 있던 거야? 창문도 열지 않았고 외출 갈 때 문도 열어두지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녀석들은 자연 발생을 하는 건가? 도무지 가늠이 안 된다. 이제 집안도 안전하지 않다는 건가? 너무 놀라고 긴장한 탓인가? 너무 어지럽다. 일찍 자야겠어. 소화기 분말 냄새가 조금 독하네. 2000XX년 8월 19일 금요일. 녀석들의 진짜 위협은 아무데서나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인가? 그렇다 해도 녀석들의 활발한 활동을 목격한 적이 없어. 역시 한치의 방심도에서는 안 되는 곳이다. 작은 크기의 크리처는 소화기가 먹힌다 한들 문짝만한 녀석이 제일 문제다. 안 보면 좋겠지만 그게 성체의 크기라면 반드시 또 보게 될 테니. 오후에 복도 창문에 붙였던 게 효과가 있는지 보러 나왔다. 세상에, 맞은편 아파트 유리창에 답변이 붙어 있었다. 사람 맞냐?